자, 여러분, 경제활동과 경제체제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소주제인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는 어떻게 다를까? 교과서 페이지로는 51에서 53페이지를 같이 해볼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경제의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어, 인간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뭐고, 그것들을 갖다가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게 바로 경제활동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자원들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원의 희소성이란 특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항상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여러분들 가진 돈이 한정돼 있고 매점에 가서 햄버거를 먹을지, 아니면 과자와 탄산음료를 먹을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먹을지,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때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란 걸 해야 되는데, 이때 비용이란 것은 우리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회 비용이란 걸 의미한다.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넘어가서 경제활동과 이제 관계된 경제체제라는 걸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경제 문제인 그 선택의 문제를 좀 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경제학에서 경제 문제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매점에 가서 햄버거를 먹을지, 아니면 뭐 과자와 음료수를 먹을지, 아이스크림 먹을지, 뭐 그런 이제 개인의 단순한 선택의 문제에 한정되는 게 아니죠. 뭐 그런 걸 갖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굳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경제 문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문제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건지 정해야 되죠, 그렇죠? 비누를 몇 개 만들 건지, 샴푸를 몇 개 만들 건지, 치약은 몇 개 만들 건지, 칫솔은 몇 개 만들 건지,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고민으로 본다면은 햄버거를 오늘은 햄버거 먹고 내일은 아이스크림 먹고 모레는 뭐 과자와 음료수를 먹을 건지, 아니면 오늘도 햄버거 내일도 햄버거 모레도 햄버거 먹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걸 조금 이제 어떤 회사 기업의 차원으로 보면 우리가 무슨 비누를 몇 개 만들고, 무슨 샴푸는 몇 개 만들고, 무슨 치약은 몇 개 만들고, 무슨 칫솔을 몇 개 만들 건지, 뭐 이런 거고, 국가적인 문제로 이제 보자면은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백신을 이제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때 우리가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사오고, 또 뭐 파이자 백신은 어느 정도 사오고, 또 뭐 모더나 백신은 어느 정도 사오고, 뭐 얀센 백신은 어느 정도 사오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바로 첫 번째 경제 문제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자, 첫 번째 경제 문제, 뭘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봤으면 두 번째 경제 문제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경제 문제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입니다. 자, 제품을 생산할 때 뭐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게 드라이버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갤럭시 S 핸드폰을 만들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단순한 인간의 노동력을 이용할지, 아니면은 뭐 사람의 이 인력은 조금 쓰고 최첨단화된 기계를 이용할지, 뭐 노동력을, 인간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노동자를 몇 명을 고용할지, 기계를 이용한다면 뭐 어떤 기계를 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따져보는 게 두 번째 경제 문제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문제인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 어떤 거는 사람의 손을 써야만 하는 생산 활동이 있고, 어떤 거는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자원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또 생산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수업이라는 이런 컨텐츠, 물론 저는 뭐 강의를 워낙 못하지만 이제 뭐 저기 강남에 가면 이제 뭐 메가스터디 1타 강사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막 1년에 막 진짜 막 몇십만 명이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그런 이제 아주 잘 나가는 강남의 1타 강사분들의 이제 강의 같은 그런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생산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사람이 하는 게 더 효율이 좋지만, 자동차 공장에서 합판을, 이 쇠로 된, 철로 된 강판을 우그러뜨려서 프레임을 만들고 자동차의 뼈대를 생산하는 거는 사람이 들러붙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막
찍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자장면을 생산할 때도 기계로 면을 뽑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주 뭐 50년 전통의 수타 장인을 고용해가지고는 그분이 손으로 직접 수타면을 뽑게 하는 게 더 맛이 좋고 더 짜장면이 잘 팔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두 번째 경제 문제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경제 문제는 뭐가 있냐? 자,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이게 세 번째 경제 문제인데요. 요걸 조금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세 번째 경제 문제,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는 뭐 짜장면을 생산한다. 그럼 이걸 이게 우리 아파트 127동 107호 주민을 위해 생산할 건지, 아니면 그냥 길 가다가 우리 중국집에 들어와서 사 드실 어떤 그 고객님을 위해서 짜장면을 생산할 건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란 이 문제는 다른 말로 풀이하면은 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각자에게 누구에게 얼마나 그 생산활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이 분배를 할 것인가, 생산된 가치를 어떻게 분배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바로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짜장면 만들어서 이거 누구한테 먹일 거냐, 이게 아니고, 짜장면을 만드는데 사장님은 가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주방장을 고용하고 배달원을 고용했고, 주방장은 자신의 노동력을 투여해서 짜장면을 만들었고, 배달원도 자신의 노동력을 투여해서 이 짜장면, 완성된 짜장면을 고객에게 배달해 줬지 않습니까? 각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짜장면으로 벌은 이 돈을 갖다가 사장님 얼마 가져가고, 주방장 얼마 가져가고, 배달원 아저씨 얼마 가져가고, 요 문제가 바로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라는 이름으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이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로 해놨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만약에 경제학자면은 세 번째 경제 문제는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라고 하지 않고, 생산 과정에 생산으로 얻은 이득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렇게 말을 붙였을 것 같은데, 이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라임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건지, 어쨌든 교과서에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 얼마 가져가고 직원은 얼마 가져가고, 요런 문제가 이 세 번째 경제 문제인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라는 경제 문제입니다. 자, 경제 문제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무얼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세 번째,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자면 사장님 얼마 가져가고 직원 얼마 가져가고 할 것이냐. 자, 이 세 가지 경제 문제를 이제 봤어요, 우리가. 자, 그런데 이 사회마다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방식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경제 체제. 자, 그래서 이 경제 체제, 즉 경제 문제 세 가지, 뭘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이냐, 이 경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딱 자리 잡아서 우리나라는 그 경제 문제를 요런 방식으로 해결한다. 또 어떤 나라는 그 경제 문제를 요런 방식으로 해결한다. 요걸 갖다 우리가 경제 체제라 그래요. 경제 체제. 자, 근데 경제 체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계획 경제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혼합 경제 체제라는 게 있어요. 자, 세 가지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혼합 경제 체제, 각각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장경제체제. 자, 시장경제체제. 인간은 모두 합리적이고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이 생각을 전제에 깔고, 뭘 얼마나 생산할 거고, 어떻게 생산할 거고, 또 누구를 위해 생산할 거고, 이런 생산과 분배와 소비를 모두 시장에 참여한 각자에게 맡겨두면 알아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돌아간다는 체제가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핵심은 시장 가격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수요 공곡선 이제 배워야 이제 아는 내용인데,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아주 간단히. 자, 지금 시장에 어떤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빵을 갖다가 뭐 선생님 좋아하는 빵 중에 좋아하는 게 선생님 뭐 소보루 빵이 있어. 자, 소보루 빵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뭐 이걸 갖다가 뭐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사회에 맡겨두면 알아서 그냥 굴러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보루빵을 좋아하면은 와, 소보루빵 너무 맛있어요, 이거 많이 만들어주세요 요구하면은 소보루빵 만드는 제빵사 아저씨는 소보루빵이 단팥빵보다 훨씬 잘 팔리는구만. 그럼 우리는 단팥빵은 조금만 생산하고 소보루빵을 집중적으로 많이 생산해야겠어. 이런 이제 뭘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딱 결정되는 거지, 그치? 그 소보루빵을 만들 때 보면은 이 그 소보루빵 위에 보면 그 설탕과 빵, 밀가루 섞어가지고 달콤한 맛을 내는 조각들 있잖아요, 그쵸?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붙일 것이냐? 아, 이게 기계로는 안 되더라. 소보루빵을 예쁘게 만들려면은 이게 빵마다 모양이 제각각 나와야 이게 뭔가 좀 조화스럽고 또 이 맛있는데 이건 사람의 손맛이 필요하더라. 그게 제일 효율적이더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제빵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 소보루빵을 수작업으로 만들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문제가 해결됐죠, 그렇죠? 그 이제 막 이걸 빵을 팔았어. 팔리는데 소보루빵이 막 겁나게 잘 팔리는 거야. 와, 막 너무 많이 팔렸어. 돈을 엄청 벌었어. 빵집 사장님이. 야, 이거 많이 벌었네. 야, 이거 내가 이거 비록 가게 사장이긴 하지만 이거 내가 그냥 막 다 번 거를 먹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이 빵을 만든 우리 가게 제빵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제빵사한테 보너스도 좀 주고 좀 이득을 좀 같이 나눠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굴러가는 게 바로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겁니다. 시장에다가 맡겨두면 알아서 경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자본주의라고도 하거든요. 자본주의. 자, 오늘날 대부분의 인류 국가들이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하는데, 이게 바로 시장 경제 체제고, 개인이 자유로운 이익 추구를 하는 걸 인정하고 경쟁의 모든 걸 맡기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큰 효율을 사회 전체적으로 가져와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단팥빵 팔리지도 않는데 한정된 자원을 쓸데없이 단팥빵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보루빵 만드는 데 집중해서 빵도 잘 팔리고 경제가 막 돌아가면서 전반적으로 더 이 국가 경제가 더 성장하고 풍요로워지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시장 경제 체제, 다른 말로 자본주의인 거죠. 시장에 맡기자. 이 강의의 첫 번째 앞에 있는 그 애덤 스미스의 격언 중에 제가 강의 썸네일에 써놓은 게 무슨 말이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맛 좋은 빵을 먹을 수 있는 거는 빵집 사장님이 뭐 되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빵을 막 우리한테 팔면서 막 아유, 이 빵을 갖다가 이 고객님들이 드시면은 참 행복해 하시겠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야, 새벽에 따끈따끈한 빵을 내놓으면 출근길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빵 딱 먹으면 맛 좋고 기분 좋으니까 막 서로 사 먹으려고 하겠지?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지? 이런 이제 개인의 이기심에 의해서 우리가 새벽에 따끈따끈한 빵을 출근길에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간의 이익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이기심에다가 맡겨두면은 알아서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 다른 말로 시장 경제 체제에는 단점이 있어요. 자,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면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뭐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애초에 생산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노동력을 이제 그냥 시장에다가 내놓으면서 자꾸 가난해지는 현상이 있어. 그렇잖아. 야, 저 부자는 더더더 부자가 되고,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은 자꾸만 더 가난해지는 게 이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그리고 환경 오염되는 문제 해결이 안 돼.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내가 만약에 공장 사장님인데, 야, 빨리 공장 돌려, 이거 엄청 잘 팔린다, 지금 이거 대박 났어, 막 이걸 만드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있는 거야. 오염 물질을 막 내가 강에다 배출을 해. 근데 뭐 모든 그 오염 물질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무도 신경 안 써. 그거는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요? 뭐 그러면서 그냥 이제 환경 오염은 자꾸 심해지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게 바로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로 볼게 계획경제체제라는 게 있어요. 자, 계획경제체제는 뭘 얼만큼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할 건지 이런 걸 갖다가 국가가 전부 계획하고 명령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계획경제체제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소보루빵이 시장에서 잘 팔리니까 소보루빵을 갖다가 많이 만들면 시장에 소보루빵 많이 팔려서 내가 부자가 되겠지?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동무 단팥빵 10개 소보루빵 10개 소시지빵 10개 생산하라우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계획경제체제야. 국가가 알아서 다 그냥 명령 내리는 겁니다. 이런 이제 계획경제체제는 왜 나왔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시장경제체제를 보니까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떤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이 계획경제체제입니다. 국가가 나서가지고 생산을 하게 하고 이걸 갖다가 나눠주고 이러면은 조금 시장경제체제보다는 좀 불평등이 양극화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온 게 계획경제체제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계획경제체제를 사회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시장경제체제가 나와서 이게 부작용이 막 발생하면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져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회주의가 등장한 거야. 사회주의 중에서도 사회주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서도 모든 생산수단 뭐 공장이건 토지건 이런 생산수단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제도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계획경제체제는 사회주의라고 보면 되고 그 사회주의의 여러 방식 중에 하나가 이 공산주의. 근데 문제는 이 공산주의는 또 사회주의는 즉 이 계획경제체제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딱 사장님이 자기가 그 빵집 사장님이 돈 벌고 싶으니까 시장 조사하는 거야. 해보니까 소보루빵이 제일 인기가 좋다. 그럼 소보루빵을 집중적으로 만들겠지. 근데 계획경제체제는 야 국가의 전체 이 국민이 무슨 빵을 얼만큼 원하는지를 갖다가 어떻게 탁탁탁 조정을 하냐.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야. 단팥빵 100개, 소보루빵 100개, 뭐 소시지빵 100개 만들라우.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파는데 소보루빵은 다 팔리지만 오히려 부족해. 근데 단팥빵하고 소시지빵은 남아 돌아. 그럼 단팥빵과 소시지빵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밀가루와 소시지와 여러가지 뭐 설탕 이런 것들은 그냥 낭비된 거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생산활동에 참여한다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더 벌어가는 게 아니야. 분배를 더 받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안 돼요. 내가 내 가게를 갖고 있고 내가 소보루빵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열심히 만들겠지. 근데 계획경제체제에서는 뭐하러 열심히 만들어. 뭐 내가 하루에 뭐 소보루빵을 100개 만드나 50개 만드나 뭐 10개 만드나 내가 뭐 받는 이 분배 받는 소득은 뭐 별 차이도 없는데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회는 계속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점점 가난해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 시장경제 체제와 그리고 이 계획경제 체제를 조금 섞어서 혼합경제 체제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이제 이걸 갖다 중심으로 하지. 뼈대는 시장경제 체제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국가가 조금 간섭하는 계획경제 체제의 성향을 약간 넣어가지고는 이제 혼합경제 체제를 운영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수정자본주의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 자, 배추 농사가 있다 칩시다. 배추 농사. 자, 시장경제, 자, 배추 농사인데 배추 농사를 이제 짓는데 사회에서 갑자기 그 해에 기후적으로 어떤 문제가 가뭄이 발생해가지고 배추가 막 엄청나게 생산량이 줄어들어 버린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시장경제 체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배추가 그냥 귀해졌네? 그럼 이제 배추를 생산하고 파는 사람들은, 배추 값을 아주 내가 비싸게 올려야겠어. 지금 배추가 시장에 없단 말이지. 배추가 아주 그냥 배추가 아니고 금추가 됐어. 배추가 원래 한 포기에 뭐 2,000원, 3,000원 했는데 이게 이제 막 그냥 뭐 부르는 게 값인 거야.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배추가 부족해요. 막 사람들이 막 그래. 근데 간단하게 해결돼요.
어떻게 되냐? 야, 배추값이 비싸도 문제될 건 없다. 배추가 비싸면 비쌀수록 그 비싼 가격을 주고 그 배추를 사 먹는 사람들은 그만큼 배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돈을 주고 비싼 배추를 갖다가 뭐 사 먹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배추 대신에 무 먹어라. 배추 대신 상추 먹어라. 배추나 상추나 뭐 무도 살 돈 없으면 먹지 마라. 이게 이제 시장 경제 체제가 경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야. 반면에 이제 이 계획 경제 체제는 어떻게 하냐? 자, 보라우. 올해 배추 농사가 아주 망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시장에 지금 필요한 배추가 무진장 많은데 말이지. 배추가 지금 부족하단 말이야. 자, 국가가 모든 배추를 강제로 몰수하겠어. 싹 몰수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는 전 인민들에게 배추를 동일하게 나눠주겠어. 막 나눠주는데 어떤 집에는 저희 집은 배추 알러지가 있어서 안 먹는데요? 닥치라우, 먹으라우. 그 배추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게 전혀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지 않겠지. 그럼 배추 알러지 있거나 배추 싫어하는 집에는 배추 받아가지고 그거 그냥 집에 쌓아놓고 이제 뭐 썩혀 버리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지. 반면에 어느 집은 배추가 부족한데도 국가가 나눠준 배추 자체가 적다 보니까 막 배추가 부족한데 뭐 돈 주고 사 먹을 수도 없고 막 그런 문제 생기는 거야. 이게 이제 이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두 개를 적절히 섞은 이 혼합 경제 체제는 뭐냐? 일단은 배추 농사가 지금 올해 잘 안 돼서 배추가 시장에 부족하다. 자, 그러면은 뭐 배추를 개인이 알아서 사 먹게끔 서로 이제 배추 판매자와 배추 구매자가 서로 돈을 주고 배추를 거래할 수 있게 냅둬요. 냅두는데 중간중간 이런 사람들 있잖아. 배추가 이제 부족하니까 배추값을 막 올리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지. 배추 한 포기에 3만 원 막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야,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야, 배추 가격을 갖다가 아무리 올려도 15,000원 이상 올리지는 마. 이걸 딱 제한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제한을 걸어버리는 건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건 약간 이 계획경제 체제적인 성격이 있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되 거기다가 계획경제 체제의 이 성격을 조금 섞어 넣은 이 혼합경제 체제, 즉 다른 말로 이 수정자본주의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택하고 있는 경제 체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경제 체제, 경제 문제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 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퀴즈 다 맞췄기를 제가 기대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경제 문제 또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어요.